여기 이제 대선주 이제 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선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원이라는 종목인데 서원이 누구 테마주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게 누구 관련주예요? 네, 되게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이낙연 씨 관련주죠? 그죠? 예, 맞아요. 네. 이낙연 씨 관련주였는데 개인들이 이 종목을 어디서 제일 많이 샀었냐면 여기였었어요. 그리고 여기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개인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낙연주 중에서 이제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종목이 서원이나 뭐 남선알루미늄, 그다음에 남아산업, 남아토건, 뭐 범양건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서원 이게 개인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차트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AT랑 비슷한 거죠. 어젯밤에 얘기했었던 디지털 조선하고도 거의 똑같은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 6월달, 7월달에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그 이낙연 씨 당 대표 이번 출마 언제 당 대표 그 당선 언제 되셨죠? 하여튼 그 전후 아닌가요, 그죠? 네, 정확한 거 제가 그당 대표 되신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이후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되시기 아마 이후일 걸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낙연 씨가 이제 당 대표가 되신 거는 8월 달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원의 고점이 언제예요? 7월 달이죠. 6월 말, 7월 초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뭐예요? 당 대표 당선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죠. 정확히 이해되시나요? 네, 당 대표 당선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선반영된 거였죠. 근데 여기에서 악고점까지 올라왔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도 드디어 본전왔으니까 팔아야 되고 최근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팔았느냐? 파신 분도 있겠지만 안 파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분위기 그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이제 이때는 내후년이겠네요. 내후년에 한 1년 6개월만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분이 되지 않겠는가? 당대표까지 거머쥐면 당의 당권을 쥐어서 이제 대권 가도로 가는 길이 아주 순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게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대거 어디에서 순매수세를 들어왔냐면 여기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점점 하락을 한 거죠. 언제까지요? 당대표 선거 고 있을 때까지 8월 달까지 계속 굴러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고점이 얼마였냐면 대충 4,500원 정도였거든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4,500원 정도였는데 여기는 얼마였겠어요? 3,000원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1,500원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30% 이상 하락한 거죠. 즉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하한가인데 맞은 거랑 다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뉴스 보고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주식을 많이 샀고 그 뒤에서도 많이 샀고 수익이라도 안 팔고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끌려내는 거죠. 여기 대비 따지면은 거의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어제가 저점이었거든요. 2,215원이 저가였습니다. 어제. 근데 여기 고점은 얼마였어요? 4,500원이죠.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기어이 반토막 내놓고 오늘 반등 나오는 겁니다. 10%짜리 이제 양봉 나오죠. 반토막이 나면은 뭐가 나와요? 신용 물량들 이런 것들이 반대매매 당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올라오는 거라고도 보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무튼 이걸 많이 샀던 거예요. 그 당대표 이낙연 씨가 당대표 되시면 이제 더 이제 확실하니까 이건 많이 갈 거다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죠. 어떤 변수가 생겨요? 7월달 그때쯤에 이재명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습니다. 파기환송됐죠, 그렇죠? 네. 거기서 유죄 받았으면 진짜 끝나는 거였는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서 부사일생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대표를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그때 저 얘기했었는데 당대표가 돼버리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낙연 씨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대통령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죠. 이번에도 또 국회의원 하셨죠. 당대표 됐죠. 그 다음에 그 전라도 지역에서 도지사도 하셨죠. 그렇죠. 국무총리도 했잖아요. 그럼 할 게 뭐 더 있어요? 뭐래요? 국무총리 했던 분이 뭐 장관으로 가시겠어요? 대통령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건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이재명 씨가 지지율 1위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거 보고 급등한 이재명주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이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지지율도 그때 최고를 찍었었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거기에서 이재명 씨가 법원 판결 긍정적인 그분한테 긍정적인 법원 판결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누가 날아간 거예요? 에이텍이 머리를 들고 정확합니다. 딱 서원이 고점 찍고 떨어지는 순간 여기서 촥 들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짜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서원이나 이런 종목을 수익 넣는데 안 팔고 있다가 저기 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떨어질 만큼 얼추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 보실래요? 네. 요거는 이제 10월 달에 그죠? 폭락이 한번 나오고 이미 바닥을 좀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대충 7,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4,000원 좀 깼죠? 네, 대충 계산해 보세요. 네, 대충 계산하시면 대충 반토막입니다. 40% 정도? 5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충 그래요. 그 친구 매매법 어제 얘기했었던 거 보면 30-40% 손실 나면 사야 된다면서요. 그 논리죠. 여기는 이제 이미 바닥을 좀 먼저 찍어놨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죠. 지금은 좀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요. 남선알루미늄은. 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개인들이 수익 나도 안 팔고 오히려 더 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떨어지자마자 이재명주가 날아간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때 남아산업 고점이 어디예요? 7월 7일 대충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선주를 잘하는 방법은 크게 봐야 돼요. 경험도 많아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네. 이낙연 씨 갖고 있던 분들이 이낙연 씨 관련주 갖고 있던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올라간 이재명 관련주 중에 토탈소프트가 있죠. 오늘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문봉 하나가 떨어지는데 아마 개인들 되게 그 우리 흔한 말로 심장이 좀 이렇게 쫄깃해진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지금 간담이 서늘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장중에 9%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21선에 이제 거의 붙었죠. 그렇죠? 21선에 딱 붙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합니다. 21선 여기에서 반등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등에 실패하고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되게 불안해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런 자리 왔다고요. 이게 이제 토탈소프트가 만약 여기서 운봉 떨어지면은 이재명 인맥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올라간 건 상관이 없어요. KL도 사실은 저거 이재명 관련주인데 저 새롭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많이 올라갔던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수선 INT도 보시면 아까 최대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마이너스 14%까지 빠졌어요. 지금은 이제 꼬리를 감아놨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아무리 수선 INT가 저평가돼 있고 뭐 진짜 회사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재명 씨하고 진짜 호영호제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안 삽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걸? 10,000원에 있다가 50,000원까지 온 주식을 이걸 어떻게 사요? 여기 10,000원이에요. 여기 50,000원이고요. 5배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요? 그렇죠? 이런다고요. 자, 서현 얘기 먼저 하고 이 얘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한 30% 가까이 올라갔죠, 그죠?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40%, 50%까지? 제가 보기엔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3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40% 50%를 넘는 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도의 지지율이면은 거의 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급등했었던 이재명 씨 관련된 인맥주들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어떠세요? 네. 여태까지 많이 올라온 이재명 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약간의 하락의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맥주 말고 정책주들 올라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은 뭐 좀 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그렇죠? 네. 매매를 좀 해도 되겠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그 서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제 시간에서 막 상한가가 급등한 게 있었어요. 누가 갔냐면 세종시 관련주들이 급등했거든요. 세종시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대선 정책주잖아요. 그렇죠? 세종시니까. 그 박병석 국회의장인 이분이 이제 뭐 공식적인 그 발언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개회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볼게요. 유라테크. 이 어제 시간에서 막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유라테크, 대주산업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 보면 대주산업이 16% 급등 출발했습니다. 세게 출발했죠. 그죠? 그 다음에 유라테크 보시면 유라테크도 아침에 네, 9.68% 급등 출발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왜 이럴까요? 처음에 유라테크하고 대주산업이 출발할 때 자,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거 급등했던 건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이낙연 씨가 어디 행사 가서 세종시를 밀어주겠다고 그런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 다음 날은 쉬었죠. 근데 둘째 날, 이렇게 하면 셋째 날이죠. 셋째 날 박병석 국회의장 이분이 그냥 뭐 세종시 국회 이전 추진 개헌이구나. 개헌 얘기를 좀 꺼냈어요. 개헌. 세종시 관련주들의 다른 이름이 개헌주거든요. 개헌 관련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부터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박병석 의장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똑같은 분이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근데 못 가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못 가잖아요, 지금.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때는 조정이 끝난 자리였고 지금은 조정을 열심히 받고 있는 자리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11월 달에 고점 찍고 12일 종가 호가 접수 3개월째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을 열심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10% 뭐 15%씩 급등 출발을 했는데 밑에서 이제 물귀신이 끌어내리는 거죠. 가긴 어딜 가 이러면서 물귀신 얘기해서 죄송해요. 가긴 어딜 가 이러면서 이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상상이 되시죠? 끌어당긴 거예요. 어디 가 이러면서. 왜냐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시간에서 급등을 했지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트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유라테크, 대주산업 다시 보실까요? 그렇죠? 프롬파스트 똑같잖아요.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직 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라테크나 프롬퍼스트 같은 이런 이제 세종시 관련주들은요, 이제 가격 조정에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얼추 된 것 같고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떨어지다가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고 옆으로 돌리기 시작한다. 이런 과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대선주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